네, 안녕하십니까. 무주에서 작은 암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사주지 태종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댁내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혼이나 또는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또 2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 현명하고 똑똑하게 낳기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 우리나라 부모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내 자식은 누구보다도 똑똑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도 현명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식이 우리 집안에 복덩어리길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복덩어리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부모도 준비를 할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첫 번째로 이 아이를 가질 때 이 엄마 아빠의 사주를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해에 맞는 달에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아이를 갖는 것도 맞춰야 됩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부족한 시대다 보니까 한 가정에 뭐 5도 되고 6도 되고 하는 시절에는 별로 그렇게 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뭐 5, 6 낳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놈은 잘 되는 놈이 있으니까 그 집안을 이끌어갈 대들보 하나는 또 당연히 생겨나겠죠.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아이 하나 낳고 그만 낳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나 낳는 아이 누구보다 현명하고 똑똑해야 되겠죠. 부모들이 최고 속상한 게 뭐냐? 내 자식이 나가서 남들한테 치이는 걸 최고 싫어합니다. 남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내 자식은 못한다. 또 남자식은 못하는 게 없는데 내 자식은 못하는 게 많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부모의 사주팔자를 짚어보고 아이의 사주팔자도 만들어서 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출산할 때는 뭐 종교를 어떤 거를 가졌든 간에 내 아이가 현명하고 똑똑하게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떤 집은 뭐 그런 걸 따지지 않는 집도 있지만은 어떤 집은 뭐 불교나 아니면은 이 무속계통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생년월일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 날짜를 잡아오십시오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종종 그런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기를 낳는 날과 낳는 시도 중요하지만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엄마 아빠의 사주가 있는데 그 아이 사주가 충하는 사주에 태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엄마 아빠는 호랭이띠인데 그 아이는 원숭이띠에 태어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모와 그 자식은 상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와 그 엄마는 이 처음에는 아이가 어리니까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는 엄마 아빠와 자식이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다라면 부부지간의 사이라도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부모님과 자식과의 태어나는 해가 사주가 충이 들면은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그 아이가 또 충하는 사주를 가진다 한다라면은 이 사업 자체가 몰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의 사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이거를 미신이라고 터부시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그러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절이나 아니면은 이 영의 세계를 가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집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문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도리가 없죠. 벌써 이제 아기는 다 낳았고 아기도 다 커가고 있는데 그때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이 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속계통을 가시는 분들은 아이의 사주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믿고 따르시는 분들 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큰 문제는 많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근데 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세를 계획 중이시라면은 최소한 1년, 2년 전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지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가 천이 되는 거고요, 엄마가 지가 되는 거고, 애기 자체가 인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하늘과 땅이 화합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중간에 있는 인이 잘못 들어서서 상충을 하게 만든다라면 부모의 사이도 멀어질 뿐더러 본인의 사주 또한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통 보면은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는 집 보면은 거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많던 세상이니까 뭐 어떤 자식도 귀하지 않은 자식은 없겠지만은 개 중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다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뭐 딸랑 하나 잘해야 둘, 그런 세상에 아이 하나 잘못된 길 가면은 부모로서는 큰 충격들을 받으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신을 믿어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종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든지 사람이 앞으로의 어떤 문제든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많든 적든 세상 도리 이치를 어긋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대자연의 이치라 하는 거는 상생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도리 이치를 지키지 않고 상극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해는 분명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나 또 출산을 앞두시고 2세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생각대로 가볍게 처리하지 마시고 나중에 현명하고 똑똑한 내 아이를 두기 위해서 본인들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서 나중에 아기가 공부를 못한다, 아니면은 아기가 남들보다 좀 뒤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아이의 사주팔자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1년 내지는 2년 전부터 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절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그렇게 시킵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겠냐 이렇게 가볍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짓은 만들지 마라. 누군가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희들을 위함이지 나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언제쯤 너희들 둘 사주는 이러니까 애기는 요해 가져서 요해에 태어나서 요해 몇 월 달에 태어나는 게 좋으니까 최소한 이 너희들이 그거에는 맞춰줘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나중에 아기를 이무이대로 갖고 태어나는 해에 가서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아봐야 벌써 그 해와 그 달이 부모와 충이 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날을 잡고 시를 잡아봐야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벌써 그 해와 그 달은 그 전에 아이를 가졌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해와 그 달에 벌써 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날짜를 조정을 하고 시간을 조정해도 어긋난 사주는 완전히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왕에 아기를 가졌으면 한 달이나 2달 먼저 가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일어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미신이다 아니면은 사주가 어디 있느냐, 요즘같이 요즘같이 인공위성이 달나라도 가고 토성 목성을 가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대자연의 이치라 하는 거는 사람이 거부를 하든 거부를 하지 않든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예로다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게 이 대기 중에 공기가 있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공기를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숨을 쉬니까 공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사주라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 좋은 날과 이 1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도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이가 언제 갖고 언제 낳느냐에 따라서 이 영계에서 그 아이의 영혼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영혼이 품격이 달라집니다. 둘 사이가 별 문제가 없고 또 좋은 해 좋은 달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 아이 또한 전생에 어변이 적은 아이가 내려와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좋은 날과 좋은 시를 잡아서 태어나면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가면서 위안을 삼고 믿고 의지할 거는 자식밖에 없는데 그 자식과 부모가 서로 상충하는 사주가 돼가지고 자라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물어뜯는 사이가 된다라면은 그거와 같이 잘못된 만남이 없겠지요. 예전부터 부모와 자식은 왼수지간에 만난다고 하고 부부지간도 왼수지간에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를 갖는 해와 갖는 달과 부모가 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상담을 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 때 됐을 때서부터 사장님 사업이 좀 힘들어졌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맞아요. 그 아이가 그 나이가 됐을 때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사주상에. 그 영향이 그 부모한테 금전으로 미쳤던 아니면은 근심 걱정으로 미쳤던 분명히 부모와 그 아이가 어긋난 상태가 돼 있을 거고 실례로 아이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부모와 대립을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 그때서부터 부모를 넘보독히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뭔 말을 하면은 그 아이는 어긋나기 일쑤였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제가 그 아이의 사주상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그 부모들도 젊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도 호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경찰서에 이제 수시로 불려가는 경우도 생겼고요. 또 학교에서 학폭으로다가 이 학교에 수시로 불려가는 경우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왼수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 너희들하고 인연이 많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아이가 인연이 많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제 가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아직까지 아이들의 사주를 놓고 부모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나쁘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설사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괜히 뭐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돈 벌으려고 지가 아이들 겁줘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 말아요. 그냥 뭐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20살이 갓 넘어가지고 인생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모하고 사이도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가 어떤 고민이 생겼어도 부모한테 어떤 상담도 먼저 제의를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 나갔는데도 지가 그동안에 확실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도 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일을 벌리게 됐는데요. 그때 가서 그 부모가 아무리 땅을 치고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으면은 이와 같은 일은 없죠. 살았을 때는 왼수였었지만은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는 그 부모의 가슴에는 못이 박히는 거고 평생 가슴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젊은 분들 또는 어느 정도 아직은 뭐 세상 이치가 이렇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의 사주는 분명히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갖는 해나 갖는 달은 고려를 하셔서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날과
이 시는 그때 가서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사주팔자가 좋아진다라고 그러면은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바로 아이를 갖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이 1년 내지 2년 후에 갖는다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왕에 그렇게 가질 거라면은 조금 더 고려하셔서 좋은 엄마 아빠와 잘 맞는 아기를 가져주시면은 엄마 아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아이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간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길 기도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